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 이제 금융위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을 쫙 봐주셨는데요. 네네네. 간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매각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브랜드는 이제 조금 해소가 일단락이 된다고 봐도 되는지요? 네. 네, 일단 조금 이따가 이제 지표들을 네. 보겠지만, 세 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만 제외하고 두 가지는 오늘 새벽에 그 뉴스와 함께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또 미국 쪽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가 또 그러네요. 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도 뭐 이쪽에 포지션이 꽤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대 위험 지표들을 한번 보고 또 종목 이야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MBS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앞에 이제 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 이렇게 해서 C가 붙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우리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논 에이전시 CMBS라고 있는데요. 에이전시 CMBS가 뭐냐 하면 우리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옛날에 우리 정부 보증기관들 있죠. 네. 거기서 보증을 해준 것들은 우리가 에이전시 CMBS라고 하고, 그런 이제 정부 보증기관이 아니라 그냥 민간에서 발행한 것들은 그냥 넌 에이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하나 알아두시고, 왼쪽에 한번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최근에 연체율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비해서 2월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좀 사무용은 특히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다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정부의 보증기관이 발행하지 않은 민간에서 발행한 이 CMBS의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올해와 내년도 2,6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더 큰 폭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업무용 사무실 수요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죠. 최근에 왜 빅테크들도 그렇고 많이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실률의 추이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용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작년에.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CMBS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한 비용 부담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과거 금리보다는 차환 발행할 때 금리가 더 높아진다. 상당히 좀 높아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 은행이 조금 이제 위기가 수면 아래로 오늘 내려갈까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부분이 대출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들이 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의 은행 규모별 비중을 보면 거의 70% 정도가 중소형 은행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소형 쪽이 43, 대형이 13이니까 월등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실이 만약에 발생하면 중소형 은행 쪽에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는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 없고요. 최근에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이 지표들이 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의 장단기 기간 구조를 보면 요거는 여전히 좀 역전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월 물이 한 5.1 정도 수준인데요. 네. 6개월 물이 지금 4.98, 1년 물이 4.80이니까 네, 역전이네요. 네, 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체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테드 스프레드는 전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0.63, 0.6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하이드 스프레드를 보면 그저께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5.22였고요. 오늘 새벽에는 5.03으로 살짝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일본 리버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역전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나머지 두 개의 지표를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약간 부실 이야기, 우려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체크만 좀 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긴장하게 해놓으시고 나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씨들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또 불안감들은 좀 여전히 좀 있습니다. 네. 계속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중요한 지표를 체크하면서 네네네. 강도를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아래쪽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많이 안 밀리고요. 상단을 뚫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 결국은 테마나 이제 종목 장세다. 그렇게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워낙 강한 흐름을 갔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고요. 뭐 기관이나 이렇게 메이저들이 사는 수급을 성해서 특징주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가장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네. 2차 전지 그동안 좀 선두에 달렸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네. 일부 자금들이 조금 이동을 좀 하고 있는 무브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쪽이 선택지가 지금 IT 쪽이 네.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반도체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그죠. 워낙 크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과 SDI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온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섹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IT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을 지난주 후반부터 일부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상업펀드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게 산 20종목들을 한번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네. DBI텍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네. IT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거의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많이 있었는데요. 약간씩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이제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시작하는데 반도체와 OLED 쪽으로 주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OLED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KNJ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오늘 그러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생소한데요? 네, KNJ라고 이제 반도체 식각에 들어가는 이제 공정용 소모품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영향으로 괜찮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메모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못 움직이니까 우리 전체 코덱스 반도체 지수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덱스 반도체 ETF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펀드 매수 강도에서 두 번째로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KNJ라고 조금 낯선 종목일 수 있는데 반도체 공정은 8대 공정이라고 여러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깎아내는 공정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 바로 이 SiC 링이라는 겁니다. 이 C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건데요. 원래는 실리콘 소재로 이제 링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 식각 공정이 너무 이제 환경이 가혹하다 보니까 좀 소모성이 좀 덜하고 마모가 좀 덜 되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더 이제 만들다 보니까 SiC 링이 최근에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소모성 부품은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가 조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주기가 짧으면 공정을 멈추고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하나 부품을 교체했는데 길게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훨씬 더 최근에 그러한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리콘 SiC 링은 경쟁사들이 이렇게 3개 정도가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본 종목은 TCK라는 종목일 거예요. 이게 이제 네, 일본의 도카이 카본과 우리나라의 기업과 합작해서 TCK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최근에 특허 관련된 이제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부 패소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후발주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KNJ와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YTD가 연초 이후에 주가 최근에 추이를 한번 보시면 오히려 1등 회사인 TCK는 11% 오르는 동안 KNJ는 5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이닉스 향으로만 주력으로 했는데 이번에 TCK는 삼성전자 향으로 주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특허가 일부 좀 훼손이 되면서 KNJ도 그러면 삼성전자 향으로도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먼저 주가가 조금 선반영돼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면 최근에 상승을 좀 하다가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타 법인 창구 쪽에서 그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기타 법인 창구를 통해서 오버행 물량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월 달 이후로 꽤 많이 팔았고요. 이 오버행 물량은 거의 마무리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오버행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올 때 그 물량을 받아간 쪽이 상업펀드와 연기금과 투신에서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골고루 받아간 것으로 봤을 때 이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반도체에서 모멘텀만 만들어지면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수급을 쭉 봐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아주 가장 발빠르게 그죠? 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최근 같은 상황에서의 그 주도주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좀 맞춰야 될까요? 꼭 하실 말씀 또 있으시면 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투자 아이디어 다음 주에 오실 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법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